바다와 산이 이상적으로 조화로운 곳. 전라북도 부안군의 변산반도는 산이면서도 바다를 향해 불쑥 튀어나온 독특한 지형 덕에 광활한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능히 모든 번뇌를 끊고 해탈에 이를 수 있다는 불가의 마음속 성지이자 길지. 이곳에서 우리는 오늘 여행의 목적지 내소사를 만나게 된다. 고요한 전나무 숲길이 깊은 그늘을 만드는 길을 따라가면 산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내소사를 만날 수 있다. 이곳에 다녀간 이는 모두 새롭게 소생하리라는 창건주의 절절한 원이 서려 있는 내소사. 그 시작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역사의 시계바늘을 되돌려야 한다. 내소사는 백제시대 때 창건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능가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찰의 전체적 모습이 자연과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처음 이름은 소래사였다고 하는데 백제 무왕 34년 해구 스님이 세운 두 개의 절 중 대소래사는 불타 없어지고 지금의 소소래사만 남아 내소사라는 이름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능가산 자락에 소담한 연꽃 형상으로 앉아 항상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으로 손을 맞는 정갈한 고찰 내소사. 언제 어디에서건 평상심을 허물지 않는 범람 높은 선지식을 닮았다고나 할까. 이곳 내소사는 좀처럼 흐트러지지 않는 수행승처럼 찾는 이들에게 묵직한 화두를 쥐어준다. 누군가는 이곳 내소사를 당나라의 장군 소정방이 왔다 갔다 하여 붙여진 명칭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633년에 이미 소래사는 사찰이 두 군데가 창건이 됐거든요. 소정방이 이렇게 이곳에 와서 군중제를 시주했다고 해서 그거를 소정방이 왔다 갔다 해서 소래사라고 또는 내소사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연표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붉은 꽃무릇의 향취를 따라 발걸음을 옮기면 땅에서 금방 솟아오른 꽃처럼 눈앞에 일주문을 마주하게 된다. 세속의 번뇌는 깨끗이 잊어버리고 하나의 마음으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 우리는 그곳에서 전나무 수백 그루가 펼쳐진 길을 밟게 된다. 일주문에서 들어오는 방향이랑 사찰로 바로 들어가는 사천왕문의 방향이 약간 틀어져 있습니다. 일직선이 아닌 이유가 아무래도 속세에서 속세를 떠난 사찰로 진입하는 그 신비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마에 주름을 잔뜩 만들어야 간신히 그 끝을 볼 수 있는 키높이 전나무 숲은 우리나라의 3대 전나무 숲길 중 한 곳.
처음부터 뿌리를 내려 자생한 숲이 아니라 근래에 내소사의 중흥과 함께 스님들이 심었다고 하니 전나무에서 풍기는 맑은 향내음에도 다 의미가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전나무가 만든 그늘 속을 거닐다 보면 특유의 맑은 향기가 들이쉬는 숨과 함께 온몸 깊숙한 곳까지 스며든다. 어느새 지친 심신을 말 그대로 소생시키는 기분. 그렇기에 이 길은 포행길로도 유명하다. 이 숲길을 걷다 보면은 마음이 맑아지고 게다가 이 양쪽에서 은은하게 햇볕을 가려주기 때문에 그 걷기 명상을 하기에 포행을 하기에 참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나무 숲길은 꼭 한번 찾아보실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과 어우러져 그 속에서 깨달음을 찾는 길. 가장 한국적인 사찰로 꼽히는 능가산 내소사에는 아직도 옛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이곳을 거쳐간 역대 고승 중에서도 선승이자 학승인 해안 스님을 빼놓고는 내소사의 의미를 얘기할 수 없다. 내소사에 주석하며 호남 지역의 선풍을 크게 일으키고 선교를 겸비해 불교계 안팎에서 존경을 받던 해안 스님. 이쪽에 보면은 해안 스님의 그 부도탑과 그 석비가 보이는데 해안 스님은 그 근대 내소사를 부흥하신 큰 스님으로서 그 제가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수행 결사를 조직하셔서 그때 내소사가 크게 흥성했습니다. 선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편안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장소인가? 전쟁하는 장소입니다. 싸움 싸우는 장소입니다요. 바른 것과 삿된 것이 싸우는 장소. 부채와 마구니가 싸우는 장소입니다. 저를 막다른 골목에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 전쟁터라고 표현한 해안 스님의 말은 자신의 번뇌와 매 순간 싸워 이겨야 한다는 선지식의 칼날 같은 사자후다. 이 사람이 삿된 생각에 번뇌에 끄달리다 보면은 결국은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사찰은 단순히 힐링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왜 태어났고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며 어떻게 윤회에 빠져서 고통받고 있는가, 그 우리의 실존적인 고통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치열하게 수행을 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마음에서 나왔으나 이것에는 생사가 없다는 해안 스님의 부도 앞 비석에 적힌 문장처럼 죽음이 없는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 불법의 근본 당처다. 본래 태어남이 없고 죽음이 없는 것, 진리의 실상이 영원한 것처럼 오랜 세월이 흘러도 내소사의 사격과 선풍이 변치 않는 이유 또한 그 때문일 것이다.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이 모셔진 천왕문을 지나면 비로소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선다. 드넓게 펼쳐진 전경에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바로 오래된 느티나무. 예전부터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당산으로 삼았는데 내소사에서는 불교 의례와 민간 신앙이 만나
이곳만의 독특한 당산제를 지내고 있다. 천왕문을 넘어오게 되면 바로 아주 오래된 궤목을 한 그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사찰에서는 이렇게 큰 오래된 나무가 보기 힘든데요. 또 사실 이곳에서는 당산나무라고도 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일무이하게 불교 사찰에서 우리 민간 토속신앙인 당산제를 지내고 있거든요. 일주모 밖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음력 정월 14일 날 이곳에서 함께 제를 스님과 지내고 있습니다. 불교와 민간 토속신앙인 융합도 뜻하지만 그만큼 주민들과의 소통이 중요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소사 당산제는 토속 신앙을 따르는 주민을 자연스럽게 사찰 안으로 불러 모으고 사찰과 더불어 마을의 화합과 번영을 기원한 이곳만의 소중한 전통 문화 유산이다. 항상 열린 곳이어야 하며 누구나 오고 싶은 곳이어야 한다는 사찰의 참 의미를 오랜 세월 동안 몸소 실천한 것이다. 불국 정토로 오기 위해서는 세 개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 첫 번째 문인 일주문, 두 번째 문인 천왕문, 그리고 세 번째 문인 불의문이 그것인데 내소사에서는 복례루가 불의문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복례루 안에는 고려시대의 시인인 정지상의 시를 비롯해 수많은 글귀가 쓰여진 편액들이 걸려 있는데 이를 통해 옛 내소사의 모습과 역사를 가늠할 수 있다. 정지상이 이곳을 찾았을 때 바로 고려 중기 때 이곳에 소나무 숲에 쌓여 있는 내소사와 그런 고요함과 적막함에 바로 노승을 바라보면서 세속과 단절된 그런 또 해탈의 경지에 이뤘던 그 스님을 보면서 그 시를 적었다고 합니다. 복례루도 그러하지만 이곳 설선당 역시 자연과 어우러져 조화롭게 지어진 건축물이다. 스님들이 생활하는 장소인 선선당의 부분마다 자연을 경외하는 선조들의 세심한 가르침을 엿볼 수 있다. 설선당이 우리 그 터에 맞추어서 그 지붕도 사실 그 능가산의 산세에 맞춰서 좌측의 지붕은 높고 우측의 지붕은 낮게 하면서 아주 유기적으로 잘 설계를 풀어낸 건물이에요. 스님들의 생활 공간이 위치해 폐쇄적인 동시에 대방의 역할도 해야 하는 설선당. 이러한 기능은 미음자 구조의 독특하면서도 빼어난 건축물로 내소사의 또 다른 백미가 되고 있다. 독특한 건축 양식으로 이곳을 찾는 객의 발길을 붙잡는 내소사. 그러나 내소사의 백미를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나 주저없이 이곳 대웅보전을 고를 것이다. 아상을 버리고 나 자신을 낮추는 하심으로 몸을 옮기면
단청이 모두 지워진 알몸의 소박한 대웅보전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낸다. 대웅보전은 건실한 구조미와 화려한 장식이 조화를 잘 이루는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그 조선 후기의 건축의 하나의 양상이 장식화되는 경향을 보여주는데 내소사 대웅보전에서 그와 같은 시대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의 모습은 임진왜란 때 불에 타 사라졌고 인조 33년에 중창해 지금까지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내소사 대웅보전. 현재 대웅보전의 단청은 모두 벗겨졌지만 그 모습이 남길 것도 가져갈 것도 없는 무소유의 경지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찾아오시는 분들이 내소사는 왜 법당에 단청을 안 하셨나요?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 옛날 한 단청이 그대로 닳아서 없어진 겁니다. 그 법당 보존을 위해서는 단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단청을 해야지 나무의 손상을 막을 수가 있는데 지금 단청이 이렇게 완전히 풍화된 모습이 오히려 그런 세월의 깊이를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그런 점도 있습니다. 대웅보전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전면에 8짝 봉합 창문을 가득 채운 꽃문살 덕분이다. 연꽃과 국화, 모란 등 여러 꽃무늬를 조합한 문살은 마치 꽃잎이 살아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아름답고 정교하다. 지금 일단 눈에 띄는 게 연꽃 문양과 모란꽃 문양 그리고 국화 문양이 있습니다. 연꽃 문양은 그 번뇌에서 피어난 지혜를 뜻합니다. 국화는 고고히 수행하는 그런 수행자의 기풍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위쪽으로 보시면은 금강저 문양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금강저는 번뇌를 깨트리는 그런 지혜를 의미합니다. 조선 중기의 건축 양식과 당시의 불교 건축을 후대에까지 고스란히 전하고 있는 내소사 대웅보전. 대웅보전의 내부는 바깥과는 달리 아직도 그 화려한 색채를 보존하고 있다. 법당 내부의 단청도 300년 된 단청입니다. 그 바깥의 단청은 이제 풍화돼서 사라졌지만 내부에서도 특히나 천장 쪽에 있는 단청은 햇볕을 많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양이 원형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물정자 모양을 하고 있는 내부는 호랑이가 집을 쟀고 파랑새가 단청을 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 업겁의 긴 시간 속에서도 변치 않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닮아 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쪽 벽면을 보면은 용의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불보살님들의 그림이라든가 그리고 나흔의 그림이라든가 그렇게 단청으로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 한자리를 지키고 있던 만큼 내소사 대웅보전에 얽힌 재밌는 전설도 전해지는데, 천장 한가운데에 목침 크기만한 빈 공간이 후대에까지 이어지는 전설을 만들었다. 대웅보전은 바로 부제설화하고 단청설화가 있거든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수를 불러오는데, 이곳 법당을 지을 때 동자승이 목수가 깎던 제목을 감추었기 때문에 결국 완결을 짓지 못했다는 이야기와 또 푸른 새가 붓을 들고 단청을 그리다 들켜 마무리를 하지 못한 채 날아가 버렸다는 전설도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아직도 미완성으로 남아있다는 대웅보전. 완벽을 바라는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의 한켠을 비우라는 남다른 의미도 이 속에는 담겨 있을 것이다. 가장 아름다운 대웅보전이라는 수식어 외에도 이곳은 가장 큰 후불 벽화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피안의 세계로 나아가는 배의 뒤에서 어둠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중생을 구제하라는 의미였을까? 어둡고 비좁은 법당의 뒷자리에 좌정하고 있는 백이 관음보살 좌상은 더욱 크고 장엄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다. 자연과의 조화로움을 간직한 아름다운 도량. 천년을 넘는 세월 동안 많은 이들을 위로해온 내소사는 지금도 그 자리에서 깊은 깨달음을 전하는 제 역할을 해내고 있다. 단일 건물의 아름답고 이것을 떠나서 그 뒤에 능가상과 전체가 하나가 돼서 이게 편안한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한 편안함이 느껴지면서 자연과 일체감을 주어주는 이것이 내소사가 갖고 있는 가치 아닌가. 바쁜 현대 사회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쉬어가는 그런 힐링의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옛길은 적막하여 솔불이 얽혔네. 하늘은 가까워 두 성도 만질 수 있겠구나. 뜬 구름 흐르는 물 길손이 절에 이르니 붉은 잎 푸른 이끼 스님은 문을 닫았구나. 선선한 가을바람 지는 해를 부니 산에 뜬 달은 밝아지고 원숭이 맑게 우네. 기이하구나 눈썹 더부룩한 노스님은. 오랜 세월 세상의 소란스러움을 꿈꾸지 않았구나.